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구 집회 때 경찰 추산으로만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치권이 깜짝 놀랐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는 주최 측 예상 3천 명 올 거라고 했는데 더 많은 4천 명이 모였다고 하죠. 어제 출범식에도 참석한 일타 강사 전한길 씨, 내일 광주에 호남 시민들이 많이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역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데 광주 시민들까지 전라도 도민들까지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데 과연 헌법재판관에서 이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난국을 함께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 박민영 대변인님. 예. 지난 주말에 동대구 집회가 5만 명, 경찰 추산만입니다. 어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4천 명, 이것도 경찰 추산이에요. 어제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입니다. 내일 광주에서, 광주가 어딥니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광주여가지고 지금 더 관심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좀 호남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위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광주에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호남에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까지 만약에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를 압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민 반응이 더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시장이 광주의 시장으로 있고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광주 내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광주 시민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이 광주 정신을 비롯한 그런 민주화 정신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듯한,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의 본질은 검열과 통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이 많은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라는 그건까지 퍼부어 가면서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민의가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기정 시장 얘기,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집회하라는 얘기 잠시 뒤에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부의장님. 예.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다룰 건데요. 근데 대구에서 5만 명 모일 때요, 지난주 토요일에 같은 시각에 서울 광화문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5천 명이 와가지고 5만 명 대 5천 명, 뭔가 좀 대비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내일 주최 측에서는 10,000명 예상한다고 합니다. 10,000명.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광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지 내일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그 집회에 나온 분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서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분들이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을 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한길 씨도 얘기를 하지만 뭐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면 뭐 을사오조
오적이라느니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밟아버려라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반헌법적인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집회에 나온 분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혹시나 또 내일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면은 그런 선 넘는 발언들을 자제시키는 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런 본 뜻을 해치지 않는 그런 집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기정 시장이 그걸 집회를 처음에 불허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목소리조차도 뭐 내라는 그게 선동적 발언이 있을 수 있고 반헌법적 발언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조차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화 정신 아닌가, 5.18 정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쓰레기장으로 가서 해라 이런 발언들 매우 부적절하며 그런 것들을 막으려 했던 행위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만약에 집회에 참여하신다면은 거기에 가서 선 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자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 시장 어제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 불허하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5.18 광장은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맞서 싸웠던 현장이다. 광주는 반헌법, 반민주, 구구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 재차 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요, 이 강 시장에게 그러면 5.18 정신이 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에는 그 극좌파애들 그 집회하면은 오지 말라고 대구시장이 뭐라 해요? 누구든 간에 광주 와서 집회하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그거를 광주시장이 나서가지고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건 이거는 망언이라 생각해요. 광주시장님한테. 시장 자기가 뭔데? 오지 마라 가라. 5.18 희생정신이 위배된다고? 5.18 정신이 뭔데요? 예? 거꾸로 묻고 싶어요. 5.18 정신이 뭔데? 5.18 정신이 뭔데? 5.18 정신이 뭐냐? 이 물음에 강 시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답을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가 저에게 물었잖아요. 광주 정신이 뭐냐고. 광주 정신은요, 전두환 쿠데타 세력과 맞선 정신입니다.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내어질 공간, 광주에는 없습니다. 송 변호사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내란 선동 세력이고 극우 세력이고 심지어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좀 비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그 마음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특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어떤 하나의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광주 집회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정한 집회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됐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허할 수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그렇다고 굳이 5.18 민주광장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17일 1980년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일종의 도발의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TPO를 적절하게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소를 금남로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균택 의원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치 쓰레기장에 가서 집회하라라는 식으로 SNS로 도발하는 것 이것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 도전하는 그런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